거제공고 한국사 원격 수업 8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국 중 가장 늦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으나 삼국을 통일하며 삼국 간 항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쥔 신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신라를 알아보기 전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 잊지 않으셨죠?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듯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했던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중앙 집권 국가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라는 경주 일대에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로 6촌이 박혁거세 집단을 중심으로 사로국을 건국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발전이 늦었던 이유는 지리적 위치의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신라의 수도가 금성으로 되어 있지요. 경주의 옛날 이름은 금성이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모든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서 발전을 이루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어 바닷길은 백제가 육로는 고구려가 맡고 있는 형세입니다. 해서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 선진문물 수용 속도가 늦었고 더불어 발전도 늦었던 것입니다. 신라의 초기 정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의 신라는 박, 석, 김의 세 개의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였고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를 이사금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사금이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연합한 주요 집단들은 독자적 세력 기반을 유지하는 형태였죠. 이런 국가 형태를 우리는 연맹 왕국이라고 합니다. 연맹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신라는 4세기 내물왕 때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데 이때 박, 석, 김씨 중 김씨의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었고 왕의 호칭을 대군장이라는 뜻의 마립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라는 왕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번 변경되는데 이는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초기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이라고 불릴 때에는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 국가가 처음 형성되고 아직 왕권이 강하지 않을 때였음을 알 수 있고 내물왕 때 처음 쓰였던 마립간의 칭호를 통해 유력 집단이 세력을 강화하며 앞서 나가기 시작하였음을 지증왕 때 드디어 왕이라고 칭하면서 왕 개인의 권력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 왕후 변천은 신라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물왕 때에는 정복 활동도 전개되었는데 낙동강 동쪽 진한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고구려와의 관계 기억나시나요? 고구려를 통해 중국 전진과 수교하였고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왜구를 격퇴하였던 사실, 광개토 대왕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배웠죠. 이후 신라는 한동안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유물이 경주 호우총 무덤에서 발견된 광개토 대왕명 호우라는 것도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뇌물 마립간 이후 5세기의 신라는 크게 위축됩니다. 아시다시피 5세기는 고구려의 최전성기로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백제를 공부할 때 배웠듯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었는데 눌지 마립간 때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눌지왕은 왕위 부자 상속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였고 이때 고구려의 승려 무코자 아도를 통해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은 전해진 것이지 공인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인은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각 부족의 전통신앙보다 상위인 국가의 종교가 생겨나는 것으로 부족들의 개별적 독립성이 사라지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적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공인을 하려면 부족들의 독자성을 누를 만한 왕의 권력이 있어야 하므로 공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족들 또는 귀족들의 독자성이 아직은 유효해서 왕권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뒤이어 소지 마립간 때에는 육촌을 육부로 개편하며 부족들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기 시작했고 시장을 개설하며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백제와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었죠. 이상으로 신라의 건국부터 5세기까지의 상황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8-2차 시에서 그 이후의 상황, 즉 6세기에 신라가 중앙 집권체제로 발전하며 크게 성장하는 과정을 마저 알아보겠습니다.